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는 예상과 달리 줄었는데 주식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채권도 올랐고 금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소식인데 도대체 시장은 왜 좋아했던 걸까요? 오늘은 이상해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은 시장이 약 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떨까요? 플러스 8만 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일자리가 2만 3천 개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앞서 발표됐던 5월과 6월 고용도 합쳐서 10만 3천 명이나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미국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히려 6월 4.2%에서 7월 4.1%로 내려갔습니다. 일자리는 줄었는데 실업률까지 내려갔다. 조금 이상하죠.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좋아져서라기보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61.4%까지 떨어졌고 약 26만 4천 명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숫자 하나만 보고 고용이 괜찮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보고서가 나온 직후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금요일 0.62% 상승해 7,757.64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1.3%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더 강했습니다. S&P 500은 약 3.6%, 나스닥은 약 5.2%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좋아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었습니다. 바로 연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특히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가 중요한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로 고용이 약해졌는데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 쉽겠어?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약 44%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내려갔습니다. 이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용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면 국채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강해지고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달러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내려가면 금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금요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4.2%대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도 4.6%대로 하락했습니다. 금 역시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물 금은 금요일 온스당 4,30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고 주간으로는 거의 7% 올라 1월 이후 가장 강한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경기가 큰일 났다 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졌네 라고 먼저 반응한 겁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용이 계속 나빠지면 주식에는 계속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용 둔화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 조금 약해집니다. 기업 이익은 괜찮습니다. 소비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만 낮아집니다.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버티는데 금리 부담만 낮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고용이 계속 나빠집니다.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경제가 나빠진 것 아닌가 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고용 악화인데 시장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볼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가 고용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주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이 아직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판단이 주가를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그림은 경제가 무너진다 보다는 고용은 조금 약해졌지만 기업 실적은 아직 괜찮고 금리 인상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도 고용이 계속 약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고용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가율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고용이 약해져도 물가가 다시 강하게 오르면 연준은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경기는 약해지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물가 지수 CPI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이 조금 약해도 기업들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면 주식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약해지고 소비가 약해지고 기업들이 가이던스까지 낮추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라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예상했던 8만 명 증가와 달리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당장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신호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내려갔고 채권 가격에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장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고 달러화 금리 부담이 낮아지면서 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금이 같이 오르는 조금 특이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냥 좋은 신호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용 둔화로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기업 실적과 소비까지 함께 약해진다면 시장은 어느 순간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좋은 악재가 내일은 진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만 보기보다 고용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뉴스를 볼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뉴스 자체보다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었는데 내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